자, 미리네 라이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을 치르고 있는 중인데, 글쎄 이제 이라크전 내용하고 결과 모두 안 좋아가지고 분위기가 굉장히 좀 침울합니다. 얼른 회복을 해가지고 특히 유럽파 선수들은 시차 적응 같은 문제도 있을 테고 거의 이틀도 못 쉬고 경기를 뛰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유럽을 놀러 갔다가 한국을 귀국하기만 해도 피곤한데 더욱이 격렬한 축구라는 스포츠를 하게 되는 선수들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음에 이제 레바논전은 부디 화끈한 공격력을 좀 회복을 해가지고 선보이면서 압승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빌드업 축구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 할 얘기는 토트넘 얘기인데요. 앞선 영상에서 제가 토트넘은 올 여름 이적 시장을 굉장히 잘 보냈다고 말을 했죠. 특히 이 유벤투스의 영광을 만들어낸 그 파라티치 단장이 7월 1일에 공식 부임하면서부터 지금 얼마입니까? 두 달이라는 기간이죠. 결코 길지 않은 이 기간 동안 엄청난 폭풍 영입 행보는 물론이고 방출까지 기가 막히게 해냈단 말이에요. 토트넘은 골리니 골키퍼부터 브리안 힐, 로메로, 퍼페사르, 에메르송 로얄 데려왔고 방출은 라멜라, 토비, 조아트, 포이스, 시소코, 오리에, 로즈까지 많이 내보냈습니다. 또 무엇보다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해리케인을 잔류시켰고 치명적인 피니셔 손흥민을 재계약으로 묶어놨습니다. 이렇게 보면 깔 게 없이 완벽한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풋볼 런던의 골드 기자가 이 토트넘이 이적 시장에서 후회할 만한 5가지 행위를 했다고 해서 재밌어가지고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움직임이 더딘 토트넘입니다. 라우타로 영입 움직임을 빨리 가졌으면 좋겠는데 스퍼스가 6천만 유로의 보너스 조항으로 라우타로 영입을 인테르와 합의까지 갔었는데 그 당시에 로멜로 루카쿠에 대한 첼시에 더 좋은 비드가 들어와서 놓쳤다고 합니다. 인테르는 결국에는 두 스트라이커를 모두 팔지는 못했을 테니까 더 좋은 딜이 들어왔던 루카쿠 딜을 성사시켰고 토트넘 항상 선수 이적에서 늦은 움직임을 가져갔잖아요. 빌라의 그릴리시도 그랬고 어쨌든 이 라우타로를 케인과 함께 쓰고자 했던 이 의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영입 움직임을 조금 더 일찍 가져갔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피할 수가 없겠죠. 인텔의 재정난은 이미 널리 알려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자, 골드 기자가 얘기했던 이 첫 번째 이슈는 구구절절 맞는 말입니다. 일단은 케인은 내중원과 별개로 라우타로라는 옵션을 가져올 수만 있다면 토트넘에게는 엄청난 플러스 요인이었을 거예요. 특히 투톱에서 라우타로가 보여주는 대단한 움직임을 보면 더더욱 그렇죠. 토트넘이 참 그동안 보여온 이적 움직임을 보고 있노라면 항상 이 마무리가 될 시점에 결정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릴리시 같은 경우도 400억 정도 할 때 데려올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죠. 어쨌든 이 머뭇거리다가 놓치게 라우타로 건도 그렇고 이 토트넘과 좀 핏이 안 맞았던 거래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언급한 게 바로 에릭센 대체자 영입 실패인데 토트넘의 스쿼드에서 부족한 것은 항상 에릭센의 자리였던 이 윗선에서 플레이메이커로서 스트라이커에게 킬러 패스를 찔러준 역할 요게 항상 부족해서 아쉬운데요. 은돔벨레와 로셀소는 좀 더 밑에서 뛰는 게 자연스럽고 알리는 이 킬러적인 패스를 찔러준다기보다는 박스 안에서 뛰는 게 더 가깝죠. 물론 브리아닐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모우라 또 넘버 10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에릭센이 했던 것처럼 할 수 없고 스퍼스는 그 때문에 몇 달이나 창의성 부족에 시달려왔고 이러한 선수 영입 안 한 것을 후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토트넘에 필요한 선수를 말할 때 항상 그 1, 2번으로 나오는 게 아마 이 에릭센 선수의 유형이죠. 넘버 10 역할에서 창의적인 패스 연결을 시켜줄 선수가 현재로서 너무 부족한 게 맞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있다면 손흥민 선수처럼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선수한테도 참 안성맞춤이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아쉬워도 어쩔 수 없는 게요. 개인적으로 이런 창의적인 공격형 미드필더 맨유에 부페가 있고 맨시티에 김덕배가 있을 텐데 이런 선수들 기본적으로 비싸고요. 그런데 유로파도 못 나가는 이런 토트넘에 올 이유가 없다 보니까 매우 매우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거는 팀 문제로 보는 게 맞아 보이겠죠. 그 다음에 골드 기자가 세 번째로 언급한 거는 방출 작업이 너무 저렴한 금액으로 이루어졌다는 건데 이거는 팬보다도 레비 회장이 마음이 좀 더 쓰리겠죠. 스퍼스는 마침내 많은 선수들을 방출시켰고 주급 부담을 덜어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들은 너무 오래 데리고 있었고 그들의 가치가 많이 떨어진 후의 방출 작업이었다. 포이스는 가장 수익성이 좋은 방출이었고 비아레알에서 임대 후 이 1,500만 유로 선택 이적 옵션으로 팔게 되었지만 그가 비아레알에서 유로파리그에서 보여줬던 활약상을 생각하면 저렴한 금액이었다. 나머지는 대부분
공짜나 명목상의 이적료로 떠났다. 궁극적으로 구단 주급 체계 면에서는 유리하겠지만 새로 들어오는 선수들에게 쓸 금액에 조금 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멘트를 달자면 물론 맞는 말이겠지만 이번 기회에 애매한 선수들을 한 번에 정리한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자, 네 번째 골드 기자는 백업 스트라이커 영입을 못한 거를 이제 두고 후회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라우타로와 두산 블라우비치의 영입이 실패하면서 케임과 함께 뛰기 위한 스트라이커 영입이 성사되지 않을 것이 확실해졌다. 누누와 파라티치는 백업 스트라이커를 우선시하지 않는 입장을 이제 분명히 했다. 누누는 손흥민이 전방에서 3톱 또는 2톱으로 뛰는 것이 편안하다고 보고 있고 케인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 스타를 전방에서 뛰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케인, 손흥민과 함께 경기를 뛰며 배우고 있는 데인 스칼렛도 있는데 그는 컷대회 등 여기저기서 출전 시간을 얻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프리미어리그 3경기에서 2경기를 벤치에 앉아 있었다. 케인이나 손흥민을 선택지로 둔다는 게 스칼렛이 갑자기 큰 발전을 하지 않는 한 손흥민이나 케인이 모든 경기에 항상 출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이상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네 번째 후회로 골드 기자가 말하는 게 사실 백업 스트라이커 영입 못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면 케인이 거의 매 시즌 부상을 당하고 있고 그러면 종종 손흥민이나 모우라가 그 자리에 대체하잖아요. 물론 두 선수 다 대단히 훌륭한 퍼포먼스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두 선수가 스트라이커 유형이 아니죠. 물론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 케인의 백업을 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스칼렛만 믿고 가기에는 리스크가 있어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두고 봐야 알겠지만 케인이 풀시즌을 뛸 수도 있겠죠? 글쎄요, 이거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기자가 마지막으로 이제 아다마 트라우레 얘기했습니다. 누누와 파라티치 모두 아다마 트라우레의 열렬한 팬이다. 누누는 울브스에서 아다마를 써봤었고 파라티치는 그가 유벤투스에 있을 때 5천만 파운드가 넘는 액수로 계약을 시도해 왔다. 토트넘은 윙어가 풍부한 반면 에스피리토 산토는 트라우레가 힘과 페이스로 독특한 것을 가져온다고 믿고 있다. 문제는 계약 2년 남은 울브스의 선수 평가액이 5천만 파운드 안팎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스퍼스는 그러한 가치를 충족시키려 하지 않았고 그가 결정력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를 데려오지 못한 것은 산투나 파라티치 모두에게 후회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트라우레는 사실 오면 대단히 파괴적인 그림이 완성되겠죠. 케인, 손흥민, 트라우레 생각만 해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입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일단 윙자원이 굉장히 많은 토트넘의 현 상황이고 이미 몸값이 많이 올라가 있는 트라우레를 굳이 토트넘이 현 상황에서 영입할 이유는 없다고 봤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기간이 지나고 좀 더 살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토트넘의 정통한 기자다 보니까 대단히 재밌는 관점으로 5개를 짚어준 것 같은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토트넘은 훌륭한 이적 시장을 보낸 것만큼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손흥민 선수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너무 무리하지 않고 컨디션 관리를 잘 해가지고 본인 틈으로 돌아가서도 지금과 같이 정말 훌륭한 활약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